네, 안녕하세요. 다이나비 경제TV, 다이나비 경제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 방송들을 추천을 해드리고 이걸 요약을 해볼 텐데요. 한번 같이 보시죠. 첫 번째는 3프로TV 오늘자 방송, 아침 방송 정우창 NH투자증권 부장님 나오셔서 하시는 방송입니다. 미국 시장 상황하고 미중 무역 전쟁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최근에 미국 주식이 빅테크를 중심으로 상당한 가격 조정이 좀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이건 조금씩 분할 매수할 기회라고 보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 시장이 삐그덕거리는 게 어떤 금융시장의 복합적인 작용 때문이지 펀더멘탈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또 금리가 좀 올라 있고 환율이 떨어져 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미국 국채 같은 경우에도 분할 매수하기 좋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미중 패권 경쟁에서 미국이 승리하는 쪽에 베팅하는 게 승산이 높고 그러면 다시 미국이 성장할 거라는 이런 계산인데, 중국의 경우에는 과거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자신감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엔 중국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러니까 미국 승리 쪽으로 시나리오를 짜는 게 맞는 거겠죠. 이 트럼프의 경우에 협상 전에는 강경파의 의견을 미디어에 많이 노출을 하는데요. 막상 협상을 들어갔을 땐 온건파의 스탠스로 협상을 좀 풀어나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좀 겁을 주면서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고 하는 거겠죠. 센 척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이 강배강으로 꽝 부딪혀서 공멸하는 그런 시나리오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예측을 하시네요. 완전히 공멸하는 시나리오가 안 나온다면 결국 미국이 이길 거고 미국 주식을 사야 되는데, 근데 변수가 좀 아직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버리지까지는 위험하게 하지 말고 AI나 IT 기업, 이런 기업들의 ETF 같은 걸로 리스크를 좀 분산하라는 그런 조언이었습니다. 네, 3프로TV 정우창 NH투자증권 부장님 방송 한번 챙겨보시고요. 두 번째는 연합뉴스 경제TV 4월 15일자 어제 저녁 라이브, 인포맥스 라이브였죠. 전 곽상준, 현 각도기, 증시 각도기 TV의 각도기님 나오셔서 말씀 주셨네요. 미중 경제 갈등에서 트럼프의 전략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한 방송이었는데요. 좀 재밌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대체하기 위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노리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제도 저희 방송에서 얘기를 했었죠. 요약을 다루면서 미국은 중국을 글로벌 물류체인에서 좀 배제시키려고 한다, 이 얘기인데, 이걸 어떻게 실현하느냐. 베트남을 시작으로 한국, 일본, 호주, 인도 이런 국가들, 아직 협상이 좀 남았어요. 베트남 이후에 이제 일본하고 그다음에 우리 하겠죠. 이런 국가들이 있는데 이런 국가들을 중국을 대체할 국가들로 삼겠다, 이런 얘기예요. 한국, 일본, 호주, 인도, 베트남, 이런 국가들이 생산 인력, 소비, 투자 이런 걸 전부 다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인 거죠. 베센트 장관은 또 이 월스트리트보다 메인스트리트, 그러니까 월가보다는 이 실물 경제에 더 주안점을 두겠다고 발표를 했다고 해요. 자동차 관세 유예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제조업, 자국 산업 관련 이런 거 보호를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하는 걸 보니까 이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제조업 같은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놓고 생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 채권 가격 관련해서는 중국이 엄청 팔았다, 일본이 엄청 팔았다, 이런 얘기가 떠돌았었는데, 베센트 장관 말에 따르면 외국 국가가 엄청 판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최근 국채 입찰을 해보니까 간접 입찰률이 80%를 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은 외국 투자자들이 미국채를 많이 산다는 얘기거든요. 아직 매력이 있다? 그럼 그 전에 국채 가격이 빠졌던 건 뭐냐? 이거는 투기 세력들하고 엔캐리 청산을 두려워하는 세력들이 겁먹고 투매를 던진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신빙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만약에 이 말이 맞다면 미국채에 대한 공격은 더 안 일어날 거고, 국제시장 혼돈이 좀 빠르게 안정화가 되겠죠.
다음 세 번째는 SBS 시사교양 라디오 어제자 오태민 교수님 방송입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하셨는데요. 트럼프의 정책이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데 진지하게 일관된 태도를 보이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자체는 좀 오락가락한 사람인데 트럼프 현상 자체는 구조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트럼프가 만들어 놓은 현상은 구조적으로 그대로 가고 트럼프만 여기서 오락가락한다는 거예요. 이 구조는 결국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구조인데 그 카드 중에 제일 좋은 게 관세보다도 비트코인과 달러 스테이블 코인 이 두 가지라고 보시는 거죠. 달러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준비 자산이 미국 국채니까 코인이 많이 팔리면 미국 국채를 사려는 데들이 되게 많아지겠죠. 우리가 막 관세에 정신이 팔려 있지만 미국이 지금 해결해야 될 위기는 국가부채. 이거를 채권 많이 팔아서 해결하려고 해요. 즉 국채가 지금 굉장히 문제라는 거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중국이나 이란 이런 데 퍼져 있는 비트코인 수요를 미국 국채 구매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량이 증가를 하면 이건 곧 뭐다? 단기 국채 수요 증가, 채권 수익률은 하락, 수익률 하락하면 채권 가격은 상승. 이런 의미를 갖는다 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자, 또 지금 비트코인이 좀 하락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주식보다는 하락폭이 좀 낮아요. 비트코인은 이제 뭐 완전 대장주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이제 금융 생태계를 대표하는 지표 상품 중에 하나가 됐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에 주목할 수밖에 없죠. 코인을 본다 이러면 비트코인을 당연히 봐야 되고, 그리고 또 알트코인 쪽에서는 알트코인 대장은 원래는 이더리움이었는데 요즘엔 이더리움이 좀 떨어지고 리플이 많이 오른다고 얘기를 해요.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해요. 뭐 아무래도 메이드 인 USA잖아요, 리플은. 트럼프가 워낙에 USA를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근데 그렇다고 트럼프가 추천하는 코인은 사지 않는 것이 좋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냥 비트코인 쪽을 좀 더 유심히 보는 게 좋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네, 2025년 4월 16일 다이나비 경제TV 경제방송 3가지 추천드렸었는데요. 한번 풀버전 다 찾아보시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